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법돌이입니다. 2023년 3월 3주차 형법 옳은 지문으로 복습하기입니다. 1번 지문입니다.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해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 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2번 지문입니다. 갑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A를 기망하여 금품을 도구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3번 지문입니다.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4번 지문입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 범죄가 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한 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5번 지문입니다. 갑이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경우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제2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6번 지문입니다. 몰수는 타형에 부과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7번 지문입니다.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8번 지문입니다.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9번 지문입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 자금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 도박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몰수할 수 있다. 10번 지문입니다.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 11번 지문입니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인은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12번 지문입니다. 혼인 외에 출생자와 생모 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성립하므로 혼인 외에 자가 생모를 살해한 때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13번 지문입니다.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14번 지문입니다. 협박죄에서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또는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15번 지문입니다.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16번 지문입니다. 피해자와 언쟁 중에 입을 찢어버릴라라고 말한 것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인 경우 이러한 폭언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17번 지문입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헌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이 미수범 처벌 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혹은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라 할 것이다. 18번 지문입니다. 감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9번 지문입니다.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20번 지문입니다. 피해자가 있었던 장소가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 문만 열면 나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한다. 21번 지문입니다. 갑이 생명 또는 신체에 심한 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한 상태의 피해자 A를 호텔로 데려가서 같이 유숙한 후 항공기를 이용하여 함께 국외로 나간 경우 감금죄를 구성한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공부하는 벅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